안녕하세요. 저 보험 일반 담당하고 있는 고석용이라고 합니다. 참 편하게 생겼죠? 예, 남들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편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계리직 좋은 거죠. 같은 구급이고 호봉 똑같이 올라가고 야근이 거의 많지 않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야, 일반 행정에서 우정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많대요. 일반 행정 우정으로. 근데 계리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근이 많은 직업은 아니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일반 행정 있으시다가 면직하시고 시험 다시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공무원분들 아시죠? 힘들어요. 일반 행정 가시는 분들 야근하고 하는 거 되게 힘든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삶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옮기시는 분도 계신데 예, 좋은 직업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저 이거 만약에 대학교 때 알았으면 시험 봤었을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이게 제가 원래 하나하나 날려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이쁜데 그냥 한꺼번에 좀 글을 남겼습니다. 보험 일반 공부법이라고 좀 거창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계리직 합격하려는 겁니다. 보험 다 맞으면 합격할 때 더 유리하겠지만 포커스는 계리직 합격이기 때문에 제가 쓴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은요 대단히 상식적이에요. 어디 갔어? 굉장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 일반처럼 예를 들었지만 막 달달달달 뭐 외우고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물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고 이거를 누구는 35시간을 할 수도 없고 누구는 뭐 12시간을 쓸 수도 없어요. 똑같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은 어떤 과목을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그쪽에다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더 좋겠죠. 보험은 사실은 점수로 딸 과목이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조금 보험을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생각보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제발 연구하지 말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6개월 차 넘어가시면요 연구하게 돼요. 왜? 맨날 똑같은 거 보시잖아요. 만약에 이 책을 10회독을 하셨다고 했을 때 우와 비싼 시계인데 10회독을 하셨다고 했을 때 그게 그림으로 들어와요. 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나는 암기를 했는데 이게 뭐였을까? 왜 이러지? 우리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한 번씩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단톡방에서 계속 그러지 마시고 자르거든요. 그거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고민 안 하시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렵게 공부하는 게 보험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여기 재시이신 분들 계시고 초시이신 분들 계실 텐데 작년 시험 보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쉬웠다. 공부 괜히 많이 했다.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더 어려웠던 시험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시험이 객관적으로도 약간 쉽긴 했지만 쉬운 게 아니라 어렵게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깊은 문제는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요. 뭐 이제 제가 1, 2, 3이라는 것인데 고지반에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가 1로 바뀌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안 나와요 이런 거. 물론 모의고사는 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긴장하는 만큼 보험 일반은 그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상품 공부하시는 거 막 사람들이 겁 많이 주잖아요. 뭐 어쩌고 딸딸딸딸 외우는데 상품에서 특약에서 시험 문제가 과거 모든 기출 중에서 몇 문제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개별 특약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너무 어렵게 가시지 말아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긴장을 하세요. 시험 직전쯤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지식이 많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저보다 지식이 많아지세요. 근데 왜 시험 문제 보면 틀리냐? 긴장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긴장을 살짝만 푸시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는 더 많습니다. 왜 실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부는요. 본인이 90에서 95%예요. 그거 아시죠? 본인 학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공부는. 근데 학원 저 입장에서 보험 일반이라는 과목에서 제 입장은요. 제가 이거
시험 합격하시고 딱 토국문데 이거예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했던 것 같다고.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1 더하기 1 질문하시잖아요. 답변 다 드려요. 전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뭐지 왜 이게 나오지, 그거 연구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궁금증은 풀어야 돼요. 그거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다음 공부 못합니다. 사람의 특성상 해결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다 질문하세요. 다 말씀드려요. 진짜 제가 작년에는 이거 무슨 사명감에 거의 실시간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은데, 궁금증 다 질문하세요. 이게 왜 이럴까 다 올리세요. 그리고 본인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시간 단축. 한정된 시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본인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오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하세요. 다 질문 주세요. 학원은요, 돈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해결하는 곳이에요. 물론 제가 모든 걸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다른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꼭 얘기하는 건데, 법이랑 교환이랑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런 내용도 궁금한 거 다 올리세요. 돈 내시고 학원을 다니시는 만큼 뽑아야지 합격하세요. 그건 정답이에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시라는 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출은 답이에요. 정답.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와요. 유형은 똑같이 나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모의고사 때 문제집 보시면은요, A는 B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A는 B인데 그럼 C는 무엇이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줄일 수가 있어요. 키워드 중심하시면은요,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올해 작년에 했던 거 중에서 이거 저희 강의 들어서 했던 거 같아요. 1, 2, 3, 4, 1, 2, 3, 5, 10, 15.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잖아요. 귀에만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 저거 치매, 장기 요양, 할인율, 이거 시험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장기재 무슨 보험금은 몇 년 동안 최대 몇 대, 이거 필요 없어요. 5년, 10년, 15년 이렇게 키워드만 보시면 답이 나와요. 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단톡방, 개인톡방 진짜 활용 많이 하죠. 저 단톡방도 있고 오픈톡, 개인톡도 있거든요. 그냥 다 올리세요. 궁금한 거 뭐든. 저도 거기에 자료를 올릴 때가 있어요. 카페에 안 올리고 실수로 여기다만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다 질문하세요. 기출은 무조건 답이다.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론서는 지식이고 문제집은 스킬이다. 좀 너무 거창한데, 이게 시험을 보실 때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물론 닥쳐선 하시면 안 됩니다. 강사 저 입장하고 여러분들 입장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저는 문제를 내려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추려고 공부를 해요. 그럼 누가 더 시험 문제에 이게 이런 식으로 더 나오겠네? 라는 게 누가 더 많을까요? 내는 사람이죠. 답을 못 맞추더라도 유형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출해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나와요. 문제 푸실 때 이거는 이렇게 내겠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정말 시간 많으시면은요, 잠이 정말 자기는 적게 잔다 하시면 OX 문제 저는 드립니다. 문제 하는데 OX 문제를 본인이 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스터디 같은 거 하시면서 서로 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교환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2번 벗어난 적이 있는데, 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2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우편에 그 법령이 있어요. 보험이 없고 우편에 있대요, 그거는. 근데 그걸 몰라도 답은 맞춰요. 조금 더 러프하게 생각하면 교환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환을 벗어나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하면 암기량이 줄어든다.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보험은.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 돈을 내시는 분이에요. 저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거예요. 그럼 제 동의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내 목숨 가지고 보험 들면 제가 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다.
그렇게 되면 암기량이 줄어요. 뭐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의 보험 막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낫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한다? 질문하셔라. 죄송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다 올려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글로 써서 올리죠. 뭐 모든 답을 다 이렇게 정리하기 저도 이제 다른 일이 몇 가지 더 있다 보니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정리해서 PPT로 올려버리거든요, 단톡방에.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세요. 이해 안 되지만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세요. 이거요, 제가 6번인가 7번 올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6번인가 7번 질문이 들어와요. 하세요. 못 봤으면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은 많을수록 좋다. 궁금한 거 해결하고 가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자랑 많이 하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암기가 좋은데요. 우리는 답을 맞추는 시험이죠. 귓속에 맴맴 돌아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저 이거 시험 끝나자마자 한 학생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교수님 이거 나왔어요. 뭔지 몰라. 50, 15야 그냥 답이. 답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강의 때 이게 나올 거라고 강의한 건 아닌데, 공익재단 설립이 2013년도거든요. 이 숫자가 괜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겠다고 그냥 안 나올 확률이 큰데, 자꾸 마음에 걸린다. 이거 7번인가 8번 이상 반복했거든요. 이거 나왔어요, 문제. 이건 운 좋게 나온 거지만, 그분들이 외우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귀에서 맴도는 분도 계세요. 2, 3, 4, 1, 2, 3, 3, 2, 1, 숫자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의 보험, 이런 것들. 암기가 힘드시면 귀에 맴맴거리면 돼요. 이거였는데? 답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는. 우리 시험은요, 답 찾는 시험이에요. 연구하는 거는 현직 가서 하세요. 절대로 깊게 하시지 말고 답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되게 반복이 빨라요. 엉뚱할 때도 있어요. 한 번 반복하고 1회 독을 하는데 그 안에 앞에 걸 계속 끄집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외우시든 암기를 하시든 내가 생각이 나게 하시든 어쨌든 답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집 제가 1회 독을 한다고 해서 1회 독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효과는. 2, 3회도 거의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50, 80, 85, 100. 저거보다 숫자를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책이 몇 페이지죠? 대략? 한 350페이지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300페이지 하겠습니다. 100점을 맞기 위한, 만약에 공부 시간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80점을 맞기 위해서는 몇을 공부해야 될까요? 80이 되는 게 정상이죠. 보험은 50입니다, 50. 50을 공부하면 80점을 받고요. 100을 공부하면 100점을 받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많이 나오는 데부터 공부하자는 거예요. 보험 상품이 전체의 반 정도 되고요. 특약이 거의 4분의 3이에요. 한 3분의 2 할게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와요. 여기서. 근데 공부하기 힘들고 암기하기 힘들고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제도성 특약이라고 해서 공통 특약이라고 하죠. 모든 상품에 걸쳐져 있는 것들, 그런 특약들을 제외하고 어떤 한 상품에 딸려오는 특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하냐? 이거를 못 외웠다고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을 다 투자하지 마세요. 아까 잠깐 체력 얘기했는데 특약까지 처음에 다 외우시려고 하시면은요, 짐 빠져서 공부 못 하세요. 헷갈려요. 특약이 몇백 개가 넘는데 상품이 몇십 개에 특약이 몇백 개가 넘어요. 그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전기특약에 49세 남자가 간변비 보험에서 전기특약 1,500을 넣으려고 했을 때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근데 그건 일반형이고 간편가입은 또 몇 세.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외우면 좋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지쳐요. 그러면 이 80점도 못 먹어요. 이거만 공부하셔도 80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만한 게 뭔지는 모르죠. 대신에 기출을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여기서 나올 확률이 크겠구나를 보시면은요. 그게 총 공부량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점수는 거기서 8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특약 모르셨다고 특약 공부 안 하신 분들 이번에 시험 다 맞을 수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아예.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고민을 하냐? 자, 순서를 맞춰보죠. 시험이 나올 만한 부분 혹은 많이 나왔던 부분은 더
노력을 적게 해도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마친 후에 나머지 세세하게 가시면은 공부가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처음에 못 외운다고 막 이거 왜 이러지 마세요. 못 외워요. 다 누구도 못 외워요. 한 번은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리고 상품 이거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우체국 보험 상품이 쭉 있습니다. 한 40 몇 개 되죠? 근데 연금은 특약이 없으니까 우리 보장성만 해가지고 36개, 37개 하자고요. 주요 특징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교원 보시면은 가입 요건인데 주계약, 특약 나눠서 나옵니다. 보장 내역, 주계약, 특약 나오고 공통 내용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뭐 지정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상품에 걸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공부를 이렇게 하시죠. 종신보험의 주계 특징부터 가입 요건 이렇게 하실 것 같으시죠? 반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하세요. 그럼 두 번째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은 주요 특징은 뭐고 가입 요건에서 주계약은 뭐고 뭐 갱신형이고 뭐 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좀 뒤집어 보자고요. 뭔가 좀 이상해졌죠? 여기서 상품은 여기 대부분 나와요. 대부분. 가입 요건에서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 어깨동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주계약자가 반드시 주피 보험자가 돼야 되고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요거도 나왔었으니까. 뭐 오토바이 타면은 이륜 자동차는 보험 보장 안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나면 대통령도 가입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상품에 다 걸쳐 있는 것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근데 전체 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기는 뭐다? 거의 안 나왔었다. 100% 안 나왔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올해 벌써 상품 바뀐 거 3가지만 하더라도 문제 낼 게 진짜 많아요. 특약 빼고도. 제가 작년에 상품이 바뀌었을 때 상품이 마지막 4월 19일 날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문제집을 출간을 하고 나서 이 빠진 상품도 추가 문제를 단톡방에도 올렸고 저기 어디야 카페에도 올렸어요. 똑같은 문제 2문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특약 안 넣었어요. 왜? 그렇게도 문제가 날 수가 있어요. 낼 게 많아요. 그럼 그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이거로 뒤쪽에 공부하시는 게 아무래도 시간 배분, 점수 80점 맞고서 50점 하고요. 100점에 100점이면요. 시간 배분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효율적인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대를 맞춰놓고 나머지 공부하는 게 나은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싶으면 단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이거 보내주세요. 그럼 다 올립니다. 그렇게 활용하세요, 단톡방은. 대신에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학원 수업을 안 듣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정리집 올려주세요. 이런 건 못 드립니다. 그건 따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짠, 1장입니다. 보험 일반 이론. 이게 되게 1장에 보통 되게 거창해야 되잖아요. 막 중요해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대신에 1장, 2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쓰는 단어들, 내용들이 계속 반복은 돼요. 그러니까 얘만 따로 나왔다가 아닌 거지 얘는 녹아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1장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위험관리와 보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의 기능과 종류, 생명보험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들 다 가입하시고 계시죠? 가입 안 하셨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다른 직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정의, 보험, 위험에 대비해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 경제적 손실이고요. 상부상조. 요거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보험은 경제가 들어가요. 경제가 뭐죠? 돈. 우리 집 뭐 돈 잃었을 때, 내가 아파서 돈 썼을 때 그런 거 가정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고요.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돈이죠. 한다는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의 위험 집합체이다. 참 같은 말도 어렵게 하죠. 보험 대상자가 보험회사에 돈 내고
그거를 보험회사가 위험을 가져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을 준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 뒤에 전가 뭐 이런 내용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대충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부상조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상부상조 뭔지 아시죠? 우리 서로 도와서 같이 도와주자. 이런 거. 보험의 목적,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 또 경제적이죠. 돈. 내가 손실난 거 돈으로 된 거 보상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대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수단을 제공한다. 손실을 타인에게 전가가 뭐냐면 넘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 위험을 보험회사에 넘긴다는 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화재보험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불나면 10억이잖아.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한 달에 보험료 10만 원을 주면은 불나면 얘가 주겠대. 그럼 내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0억을 그 위험, 그 돈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거죠. 불나면 받게끔. 그런 의미를 전가라고 합니다. 보험 그 자체가 손실 발생을 방지해 주진 않는다. 예, 그쵸? 보험 가입한다고 안 다치는 거 아니죠? 불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문구들이. 그러니까 이건 좀 아예 이 문장은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합니다. 아예 그 단순한 문장이 너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기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험 자체는 보험 그 자체가 손실 발생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가입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문구를 바꾸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보험의 특성,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의 분산, 전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대수의 법칙 적용. 되게 단순하죠? 왜? 뒤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죠, 솔직히. 보험이 그래요. 일본에서 가져온 게 좀 많다 보니까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그냥 그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 제일 황당했던 단어가 해태하다, 최고하다. 이런 거 쓰는 사람 없지 않나요? 있으신가요? 쓰시는 분들?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여기 많이 나옵니다. 해태하다, 게을러가지고 처리 못하다, 약간 그런 의미고요. 최고하는 독촉하다, 한다는 말인데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좀 생소하신 단어가 많을 거예요. 자,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손실을 한데 모아 개별 위험을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실제 손실을 위험 그룹의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 딱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저가 집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1억짜리 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제가 불이 났어. 그럼 불이 날 확률을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0채를 모아볼게요. 그러면은 10%지만 10채 중에 한 집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10%니까. 그럼 내가 1억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어떻게? 1000. 내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죠. 손실을 한데 모아. 백가구면 더 줄어들겠죠. 백가구면은 어디야?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또 줄겠죠. 많이 하면 할수록 한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죠. 손실을 한데 모아서 개별 위험을 집단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전환을 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실제 손해를 낮춘다. 평균 손실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라고 합니다. 위험의 분산. 이 얘기 또 나온 건데 아까 1억 그대로 써놔야겠네요.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실 위험을 집단화하여 서로 분담함으로써 아까 1억인데 한 가구 하는 것보다 10가구, 100가구, 1000가구면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었죠. 서로 분담함으로써 손실로부터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아무래도 내가 쓰는 돈이 적으니까 용이할 거고요. 이러한 상호 부조적 관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 시장 거래를 통하여 달성한다. 뭐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할까 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위험의 전가, 손실의 빈도는 적으나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부를 통해 전가한다. 예, 이거 1억을 나는 받아요. 불이 나면은. 근데 아까 만약에 1000가구처럼 위험 손실이 집단화가 됐다고 했을 때 아까 10가구면 1000만 원, 100가구면 10만 원, 100만 원,
첨가금은 10만 원이겠네요, 한 달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내고 그거를 모아서 보험회사에 주고 보험회사가 불이 나게 되면 그 집에 1억을 주게 된다. 위험을 보험회사로 넘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이게 제가 진짜 이거 얘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실손보험 아세요?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 예, 실손보험이 뭐죠? 내가 병원 가서 돈 쓴 거 준다. 실제 손해에 대해서 준다. 그 넘어가는 거는 안 준다.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는 거는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복구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셔가지고 사고 나면은 딱 그거 수리비만 주잖아요. 아, 물론 이제 합의금도 있긴 한데 차 자체만 봤을 때 차보다 비싼 금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초과 이익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재에 따로 나와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초과 이익 금지라는 게 뭐죠? 내가 실제로 손해본 것보다 더 이익 안 줄게 라는 거잖아요. 이 문장 하나면요, 뒤에 피보험 이익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단어 다 해결이 돼요. 초과 이익 금지의 원칙이 있다. 이거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손실, 신체적 손해, 미술품의 파손, 정말 골동품 같은 거 깨면 값어치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래 이거 깨지면은 얼마 줄게라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보험 계약 사전에 결정한 금액을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손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경제적 얘기하면서 돈 얘기했었죠.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 가치 훼손, 정신적 괴로움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Q코드인가? 실손보험 뭐가죠? 신경정신과 가면 보상 안 됩니다. 이거 정신적 이런 것들은 보상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금전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 적용. 요거 그냥 단순하게 주사위 계산해 볼게요. 주사위는 1부터 2, 3, 4, 5, 6이 있죠. 한 번 딱 굴렸어요. 1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100%네. 얘는 빵빵빵빵빵빵이죠. 두 번 나왔으면은 두 번째는 2가 나왔어요. 얘는 100%고 빵빵빵빵빵빵이 되겠죠. 근데 이걸 수십 번, 수만 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은 이렇게 가죠. 6분의 1씩. 표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대수의 법칙은 뒤에서.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가지고 합니다. 한 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아플지 모르지만 그 표본 집단을 대단히 많이 늘리게 되면은 보통 우리나라 암 몇 프로 걸리죠? 우리나라 국민의 33%가 암 걸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5천만 원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적용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위험의 구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두 번째는 위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위험이 어떻게 발생했지? 그거에 따라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서는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말만 봐도 딱 아시겠죠? 순수 위험은 뭐겠습니까? 순수하게 위험만 있는 거.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 투기적 위험은 뭘까요? 우리 도박? 따거나 말거나. 불확실성의 결과가 이익이나 손실 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이 있고 투기적 위험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박할 때 보험 가입 안 되죠. 근데 아픈 거나 불나는 거는 순수하게 손실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보험이 대상이 되는 건 뭐다? 손실만 발생하는 거. 얘는 보험의 대상이고 얘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게 있고요.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보기 중에 하나가 위험의 구분에 있어서 위험 발생 상황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답은 오답이겠죠. 결과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두 번째, 위험 발생 상황에 따라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 정태적은 뭔가 멈춰 있는 거, 동태적은 뭔가 흘러가는 거, 움직이는 거겠죠. 정태적 위험, 시간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없이, 관계가 있으면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손실만을 발생시킨 순수 위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개별적인 위험으로 개별적 사건은 불규칙적이나 우연하고 불규칙적이나 집단적으로 관찰 시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까 뭐였죠? 대수의 법칙. 표본이 크면 클수록 일정한 확률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태적 위험은 순수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되고요. 동태적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 있는 위험. 관계가 있다 없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통계가 안 되면요 보험은 안 만들어집니다. 보험은 통계가 있어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생 상황에 따라서 정태적, 동태적 위험으로 나뉘게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낯서시죠 다들 아직. 단톡방 가입하세요. 제가 보통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하루에 한 문제 정도 올리거든요. 사지선다로. 그러니까 그게 복습도 되고 그 보기라고 해야 되나? 그 보기를 한번 찾아보심으로써 공부도 되니까 그거는 조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조건.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측정 가능한 손실 확률, 비재난적 손실,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묶어온 게 내용은 공부하시는 게 맞는데 뭐가 있구나. 이거는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먼저 묶어놨거든요. 조건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 오랜만에 되게 이해하기 편한 단어 나왔죠. 되게 많은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유사한 속성의 위험이 발생에 연관없이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입니다. 요 단어 주의하세요.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 제가 암 걸릴 확률하고요. 저 눈 마주쳤습니다. 암 걸릴 확률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겠죠. 내가 암 걸리는데 이분이 내가 암 걸리는 거에 따라 확률이 바뀌게 되면은 확률이 동질적이지가 않게 되겠죠. 나눠서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해야 된다는 거.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손실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대수의 법칙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 손실사고 발생이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 단위로 발생하는 손실이어야 한다. 우연해야 돼요. 사고는 무조건 우연해야 됩니다. 이거 뒤에 재산보험이 나올 텐데 상해보험의 조건 중에서 우연성이 있고요. 급격성이 있고 외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외래성은 상해보험이니까 빠진다 쳐도 고의성이 없고 우연이 발생해야 됩니다. 예측이 되면 보험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일 너 때릴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내일 당신을 사고로 칠 거야 라고 하게 됐을 게 그럼 보험이 뭐가 필요해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죠. 그냥 우연하고 고의성이 없어야 된다.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내가 누굴 때렸을 때 보험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연히 그 고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 피해 정도가 명확히 식별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통계를 만들겠죠. 손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 자료 수집과 처리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 지급 및 적정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야 한다. 한정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실이 있어야지 보험료 및 보험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측정 가능한 손실 확률. 손실 사건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이게 확률적으로 이 정도 될 것 같은 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비재난적 손실. 보험회사 혹은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이어야 한다. 요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9.12 테러 아시죠? 9.12 테러 때 보험회사 대부분 안 망하고 하나 망한 게 재보험회사가 망했어요. 보험회사도 보험을 들거든요. 근데 9.12 테러가 터지면서 그 보험회사들의 보험을 든 회사가 로이드라는 회사인데 여기다 보험을 다 가입했더니 이 회사가 날아갔습니다.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사실 위험 자체가. 여튼 그래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대신에 위험 분산 기법이 발달하고 보험회사의 대규모화 등으로 전가 가능한 위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저 1,000억짜리 종신보험가 되게 가입하고 싶어요. 저 죽으면 1,000억이 나와요. 되게 좋죠. 한 달 보험료가 1억이 넘을걸요? 불가능하죠.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를.
그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험의 기능과 종류, 보험의 긍정적 기능. 사실 이 부분은 제목만 볼게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죠.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거 국민연금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되네 안 되네 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준다. 손해 감소 동기부여. 손해 그쵸?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 뒤에 나오지만 장기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으시죠? 이해는 어렵게 안 되시는 분들이죠. 예. 보험의 긍정적 기능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을 합니다. 3층 보장론이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국민연금 1층인데 이게 노후 보통 일반적인 노후 생활에 쓰는 30% 정도 됩니다. 모자라죠. 그래서 우리 뭐 하죠? 퇴직연금 가입하죠. 기업연금. 그게 2층이에요. 이걸 합쳐서 70%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30% 정도가 모자라네요. 그걸 보다 보험으로 가입해서 준비를 한다. 개인 보험으로. 그게 3층 보장론입니다. 정부가 최저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이 퇴직 후에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업보장. 퇴직금, 퇴직연금. 각 개인별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보장에서 3대 축. 그래서 3층 보장론이다. 정부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경쟁관계라는 양면성이 있다. 이런 거 말 잘 꽈요. 시험 문제 때. 정부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뒤에 빼던가 아니면 경쟁 관계에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형태가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을 해준다. 3층 보장론. 사회보장 제도인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그냥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4대 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아니라 의료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저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공구조. 저는 이거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두 개를 외우고 이걸 안 외웠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게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그러면은 사회보험은 보다 4대 보험이죠. 사회 서비스는 보다 복지 서비스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저수익성으로 민간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해야 되는 복지 서비스다. 서비스 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것들을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3층 보장, 사회보장 제도의 정리로 맞지 않은 것 됐을 때 이거 두 개 아시면 이거 아닌 거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다. 기초생활보장금 이런 것들을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보험의 긍정적 기능, 손해 감소 동기부여.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보험은 사고 발생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 책임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험회사 사고 나면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뒤에 보면은 중대한 어쩌고저쩌고 그런 단어가 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이런 게 나오는데 네가 실제로 얘가 부주의해서 났나 안 났나 그거에 대한 보험금 제한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 불이 나요. 그럼 10억이 들어가.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10억을 준비하는 게 보다 100만 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9억을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본 효율성 향상을 해줄 수 있다. 10억 굳이 준비하지 마. 100만 원만 준비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업은 보험을 이용할 경우 소액의 자본을 사용해 보험료죠. 사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존속할 수 있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금은 보험료, 보험금 헷갈리셔도 돼요. 요거 끝나고 2단원부터 요거 단어 정리 싹 다 나오니까 지금은 이렇구나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긍정적 기능,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아무나 그냥 없어도 들어주세요. 종신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나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마칠종자의 몸신자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제 나이 밝히겠습니다. 제가 올해 49인데 우리나라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이 50년 동안 보험회사가 묶이는 거죠. 장기 동안 묶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자산으로 운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재, 질병, 사망 등 우발적 사고로 국민 생활을 위협을 한다. 국가에서 다 못 해주니까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재정해서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일부 보험료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정적 기능, 보험 사기요. 보험 사기 치는 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회사에서는 거수보험료를 가지고서 횡령을 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보험 사기 치는 거는 뭐 부정적인 거죠.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강의 들었던 사람은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와이프를, 동남아 와이프를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다음에 임신을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보험을 90억을 가입을 시킨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때 운전하다가 일로 박았어요. 와이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싸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보험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증명 못 해가지고 고의로 박았다라는 거를. 그런 보험 사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다 잡힙니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 측면으로 부정적인 거. 나 보험 가입했으니까 이제 깊게 주의를 안 해도 돼. 깊게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험회사 일한 지가 23년째인데요. 저도 보험 사기 당해봤고요. 은근히 그거 사기치려는 분들 많으세요. 되게. 모를 줄 알고서 사기를 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잡히거든요. 자, 보험의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예. 보험의 종류는 저희 그러니까 교재가 초시분들 계시니까 상관없겠구나. 예, 상법상의 분류입니다. 상법상의 분류. 우리 뒤에 보험업법, 상법 이거 되게 동시에 많이 나오는데 상법상의 분류로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거 외우기 힘드시겠죠? 지금은요? 자,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손해보험에는요, 저 현대해상이라는 보험회사 아시죠? 현대해상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거든요.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인 거 아시죠? 우리 운전할 때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 운송보험 어디 갔어? 운송보험이 비슷하겠죠. 자동차랑 운송이랑 묶으세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 보증보험은 이렇게 단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로 외워서 나오질 않습니다. 뒤에 설명을 붙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설명이냐? 이런 식의 형태가 많이 나오고요.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최근 3개년도는 안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 분류에 있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손해보험 요거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거.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피보험자 재산상의 손해.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치는 건 생명보험, 인보험이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화재보험, 불나거나 번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품에 따라 태풍, 도난 등과 같은 손님들 및 소활동을 할 때 발생한 피해 및 피난지에서의 피난 손해도 보상. 뭐냐면은 불나가지고 없는데 거기 막 누가 와서 물건을 훔쳐갔어. 그런 것도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피난지 갔을 때 그것도 보상할 수 있고 거기서 도난 맞는 것도 보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단어 상품에 따라라고 써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내기 쉽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상품은 되고 어떤 상품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자체로만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사실은. 애매한 문제는 안 나와요. 교환에서 애매한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운송보험은 육상 운송입니다. 육상. 그러니까 땅에서만 하는 건데 목적의 운송물에 대하여 그 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건데 운송보험에서 목적은 운송물 뭐 짐을 실어놨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지 용고 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 차로 육상 운송을 하게 됐을 경우는 차는 보상을 안 해주고 그 물건만 해준다는 거고 승객은 당연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만 보상을 해주고 용구나 승객은 보상을 안 해준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대 내용이 나오겠죠. 해상은 바다요, 바다. 항해 사고 냈을 때 해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임보험은요, 그 전세보증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보증보험이구나.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PC방을 하는데 PC방에서 누가 다쳤어. PC방에서 책임을 져줘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3자에게 배상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책임보험은 제3자입니다.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제3자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상. 자동차 보험은 요거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소유, 운행, 관리 다 포함된다.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계약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내가 차를 소유해도 해야 되고요. 운행하는 동안에도 해야 되고요. 관리하는 동안에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데 소유, 운행, 관리 모두 포함이 된다.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예요. 보증보험은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 보증보험이니까 보증제도겠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입니다. 채무이행, 돈 갚는 거. 이거 보험 설계사로 내려주면 되겠다. 보험 설계사들은요,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환수가 되죠. 근데 내가 월급이 환수 금액보다 작아. 그럼 환수를 못 해가잖아요. 보증보험회사에다 돈 줘. 그럼 보증보험에다가 이 사람한테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임보험은 그냥 사람이요. 사람에 대한 보험.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을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생명보험은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죽을 때 주는 사망보험, 살아있을 때 주는 생존보험, 그 두 개 섞여 있는 생사혼합보험. 요거 3장인가 4장에 또 나오는데 양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적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같이 그렇게 세 가지 사망, 생존, 생사혼합보험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상해보험은 뭐겠습니까? 상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다쳤을 때 발생하는 보험. 정액보험도 있고요. 비정액보험도 있다. 정액보험이라는 의미는요. 죄송한데 한 번만 다치실게요. 어디 골절을 당하셨어요. 골절 당할 때마다 30만 원 드릴게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정액보험. 비정액보험은 그러면은 반대겠죠. 정해져 있지 않은 실손보험 같은 거 얼마 쓰셨어요?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질병보험은 말 그대로 아파서 그런 것들입니다. 생명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다 보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 한 장으로 보시면 정리가 다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책에 보시면 이거 몇 장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사? 내용들? 이런 것까지 우리는 볼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한 장으로 보시고 시험 볼 때는 이걸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저거를 좀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 파일을 올려드린다는 게 이게 너무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공부할 때 더 하기 편하신 쪽으로 하셔라. 그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